나는 루시드 드리머다. 흔히 말하는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다. 나는 어렸을 적 우연히 내가 꿈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게 나만의 특별한 능력인 줄 알았다. 물론 지금은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많은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내가 처음 인지했던 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두꺼운 구름 속에 있는 듯 무언가 뭉게뭉게 피어나 주위의 공간들을 채우고 있을 뿐 하얗고 회색만 보이는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여기가 꿈속? 아무것도 없네. 시시해. 나의 꿈속을 지루하게 보던 도중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내가 꿈을 조작할 수도 있을까? 꿈은 원래 자신의 무의식이 발현되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꿈을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꿈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시도는 꽃 한 송이 만들기. 쉽게 생각했지만 너무 어려웠다. 평소에 그런 사물들을 잘 보지 않기도 하고 내가 아는 꽃들을 꿈에서 상상을 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무엇인지 알지만 막상 그걸 상상으로 표현하자니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나의 상상력이 부족한 탓일까? 좋아. 그러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한번. 그렇게 나는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 판타지 소설들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했다. 감히 예상하건대 이 노력을 공부에 쏟았다면 못해도 인서울대학은 가뿐히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사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사진을 보지 않아도 그 형상이 나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되자 나는 다시 한번 꿈에서 꽃을 피워보기로 했다. 정신을 집중하여 나의 발 아래에 민들레를 피우기 위해 민들레의 이미지를 상상했고 마치 3D 프린터처럼 도안을 입력하면 그 도안에 맞춰 프린팅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발 아래는 엉성하지만 어엿한 민들레가 피어나 있었다. 오! 됐다. 완벽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의미 있던 성공으로 나의 성취감은 한도를 초과해버렸고 시간이 지나자 내가 생각하는 사물이나 동식물들을 나의 꿈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제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까? 복잡한 사물이랑 동물들도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가능할 거야. 한 번 붙었던 자신감 덕분일까? 사람의 출력도 처음에만 어려웠을 뿐 아무것도 없이 회색과 흰색으로만 채워져 있던 나의 꿈은 어느새 또 하나의 현실이라 해도 믿을 만큼 사람들이 붐비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꿈 조작도 능숙해져서 용사가 되기도 세계를 정복하는 마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꿀 수도 있었다. 나는 어쩌면 되게 특별한 사람일지도? 자각몽을 꾼다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긴 했으나 나처럼 꿈속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꿈속의 나에게 심취해 있을 때 어느 날 나는 꿈속에서 섬찟했던 사건을 겪었다. 인터넷 괴담 중 꿈에 대한 괴담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꿈속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만든 창조물들이고 내가 꿈속에서 그들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이 괴담들이 대부분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적은 내용인 게 많으니까. 호기심이 생긴 나는 한번 오늘 밤 꿈속에서 내가 꿈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보기로 하고 밤이 되자 잠에 들었다. 이윽고 내가 만든 꿈속에서 눈을 뜨자 확성기를 출력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꿈을 만들었고 나는 여기가 꿈속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나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고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행동에 당황하던 찰나
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녀석은 몽인이 아니었어. 저 녀석을 잡아. 그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손을 뻗으며 달려오는 사람들은 두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고 서로의 팔이 얼굴을 때리고 서로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밟으며 나를 잡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 괴담이 맞았구나.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네. 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삭제했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사람들을 다시 출력했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었고 나는 안심하며 나의 꿈속을 돌아보다 꿈에서 깼다. 저 녀석 꿈을 조작할 수 있었구나.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어. 눈을 뜨니 익숙한 내 방 천장이 보였고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아침 6시 30분이었다. 괴담도 허무맹랑하지만은 않구나. 앞으로 꿈에서는 말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였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른이 된 나는 취업준비생이 되어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불합격이었고 운이 좋게 면접을 보게 되어도 나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밀려 떨어지기가 어언이년. 아니 아무리 취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게 더 쉽겠어. 그렇게 밤이 되고 나는 잠에 들어 나의 꿈속에서 눈을 떴다. 이번 나의 꿈의 모습은 이전 TV에서 봤던 유럽풍의 거리였다. 저런 곳으로 한번 떠나고 싶다 생각했던 것이 꿈에 반영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갈색 단발머리를 가진 그녀는 하얀색 블라우스와 하늘색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또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놀람과 동시에 기뻐 보이는 표정을 하더니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나를 보며 반짝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다. 내가 만든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었나? 졸라 이쁘네. 그녀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을 하였다. 꿈에 온 걸 환영해요. 나는 꿈속에서 꿈에 온 걸 환영한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를 살폈고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꿈속에서 자신이 꿈에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는 저와 당신밖에 없는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꿈의 주인. 나는 방문자예요. 방문자? 그게 뭐죠? 나는 처음 듣는 단어에 그녀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이 꿈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꿈에 있는 것만 인지할 뿐 꿈을 조작할 수 있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물론 저처럼 다른 사람의 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한창 시끄러웠던 디스맨이라고 알죠?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흔히 드림워커라고 하죠. 디스맨... 그 옛날에 서프라이즈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세계 각지에 있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같은 사람을 본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서프라이즈 좋아했는데 그 프로그램 좋아하셨나봐요? 네, 제가 미스테리 같은 걸 좋아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그녀는 여러 사람들의 꿈을 건너다니다가 오늘 밤 나의 꿈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내 꿈속이 여태까지 지나다녔던 꿈들과 달리 너무나 사실적이고 마음에 들어 여기저기 구경 중이었다고 한다. 보통은 꿈의 주인이 꿈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저희 꿈에 정식으로 초대할 테니까요. 나는 조금 부끄러워 얼굴을 살짝 붉혔다. 고마워요. 근데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명훈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름이...
저는 지연이에요.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명훈 씨. 아, 네. 저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곧 아침이네요. 슬슬 깨야겠어요.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그럼 반가웠어요. 나는 꿈에서 떠나려는 그녀를 잠시 붙잡으며 말했다. 아,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에도 저의 꿈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지연 씨는 머뭇거리며 말한 나의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이런 꿈이라면 매일같이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오늘 밤에 봐요, 명훈 씨.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연 씨는 나의 꿈에서 떠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난생 처음 여자와의 긴 대화. 그것도 나의 이상형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니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꿈에서 지연 씨와 만남을 이어나갔다. 물론 나는 떨려서 그녀의 말에 대답만 한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루 종일 지연 씨만 생각하느라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후 갑작스레 울린 핸드폰 문자 알림음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찾았고 침대 머리맡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하였다. 문자에는 기업입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여기가 저번에 입사지원서 넣은 것 같은데 결과 나왔나 보네. 나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문자 내용을 확인하였다. 2024년 기업 입사 지원을 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업께서 보내주신 입사 지원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당사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신경질적으로 침대에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취직하기 너무 힘들다 진짜. 공부만 해도 되는 학생이었을 때가 그립다. 그리워. 어느새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고 곧 거리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밤에도 지연 씨를 꿈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슬슬 자볼까?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자기 위해 눈을 감았으나 아까의 문자 내용이 계속 떠올라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였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뒤척였을까 어느샌가 나는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눈을 떴다. 나는 꿈속의 풍경을 넓은 들판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게 조절하고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출력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나비와 꽃들을 출력하여 부족한 구성을 채웠다. 좋아,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고 꿈에서는 마음먹는 대로 되는데 차라리 꿈과 현실이 바뀌는 게 좋을지도. 명훈씨, 좋은 밤이에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거기에는 지연씨가 서 있었다. 넓은 흰색 책모자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우와. 나도 모르게 나온 속마음에 얼굴이 붉어졌고 그런 나를 보고 지연씨는 피식 웃었다. 어서오세요 지연씨. 오늘은 저번과는 다르게 꿈을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나는 기대감에 지연씨의 얼굴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고 지연씨는 내가 만든 풍경을 보며 감탄하였다. 와, 너무 예뻐요. 정말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금 흐뭇해졌고 그녀 앞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출력하였다. 내가 출력한 강아지는 그녀에게 아장아장 걸어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어 안았고 강아지가 그녀의 코를 핥자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강아지가 부럽기는 처음이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연씨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야 늘 똑같죠. 오전에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 시간에도 지옥철을 타고 돌아오고 쳇바퀴 도는 삶이에요. 명훈 씨는요?
네? 뭐 저도 똑같죠. 괜한 자격지심에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 취미 등등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꽤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희 꽤 잘 맞네요. 그러게요. 하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기꺼이. 나는 그녀의 첫 부탁을 잘 들어주어 점수를 따볼 생각이었다. 내일 명훈 씨의 꿈속 풍경을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거야 물론 가능하죠. 기대해주세요. 감사해요. 그럼 이제 곧 동이 틀 테니 오늘 밤에 다시 봐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 그녀는 나와 인사를 마친 후 나의 꿈을 떠났고 나도 꿈에서 깨어나 현실에서 눈을 떴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국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쿠아리움 이미지를 검색하여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취업 준비생인 나에게 남는 것이 시간뿐이라 충분한 이미지를 나의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다. 감히 예상하건대 내가 취직을 해서 지금처럼 일했다면 이달의 우수직원을 넘어 초고속 승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져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고 꿈에서 눈을 떠 나의 꿈속 풍경을 컴퓨터에서 본 아쿠아리움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나의 머릿속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수중 터널을 만들어 이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펭귄, 벨루가, 바다사자, 표범 등 물에서 사는 동물들을 출력하여 물고기로만 채우기 밋밋한 아쿠아리움에 볼거리를 추가하였다. 이 정도면은 현실에 있는 곳이라 알고 믿겠는데? 오늘은 지연씨에게 고백해야지. 나는 지연씨와 만남을 가지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고백을 해보려 했지만 쑥스러운 마음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어우씨, 회사 면접보다 떨리네. 내가 만든 이곳이라면 분위기는 웬만한 현실의 명소 버금가는 곳이니 장소는 최고였고 나는 용기를 가지며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쯤 그녀가 나의 꿈에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명훈씨. 안녕하세요, 지훈씨. 오늘도 저의 꿈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녀는 하늘색 가디건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옷도 잘 입으시는구나. 와, 이걸 언제 다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내가 표현한 아쿠아리움을 둘러보았고 펭귄이 걷는 모습을 보며 귀여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에 나는 어깨가 조금 으쓱해졌다. 그렇게 그녀와 난 아쿠아리움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벨루가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나도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참, 명훈씨. 제가 한 이틀 정도 명훈씨 꿈에 방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바쁘실 텐데 힘내세요. 나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현실에서의 일도 중요할 테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다.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곧 동이 틀 때가 되었다. 곧 동이 틀 시간이네요. 슬슬 돌아가 봐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소보다 몇 배는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쉬웠다. 이틀 뒤 밤에 또 보면 되는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나는 떠나려는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처음 지연씨를 만나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멘트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고백을 한 것에 대해 두 눈을 질끈 감았고 그녀는 나의 모습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어요? 저도 명훈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반쯤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입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어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라 추측하였다. 네, 꼭 들려주세요. 지연 씨의 대답.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나의 꿈속에서 떠났고 나도 곧 꿈에서 깨어 눈을 떴다. 그리고 나의 이상형에게 고백했던 그 일이 떠오르니 너무 부끄럽기도 기쁘기도 하였다. 나는 어느샌가부터 현실의 삶보다는 그녀와 함께하는 꿈속 삶에 집착하게 되었다. 꿈속 풍경을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 그녀가 나의 꿈속을 질려하지 않도록 그녀의 마음에 드는 동물이나 식물을 출력하기 위해 전념했다. 이런 나의 노력이 결국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과는 별개로 그녀를 이틀 정도 보지 못하는 건 슬픈 일이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뒤 보는 그녀는 더욱 특별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지 못한 이틀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고 심지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었다. 이젠 지연씨가 없는 나의 꿈은 뭘 출력해도 빈 것 같아. 그렇게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좋은 밤이에요, 명훈씨. 붉은 맨투맨의 청바지를 입은 그녀가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연씨, 오랜만이에요. 프로젝트는 잘 끝내신 건가요? 아직 조금 할 게 남았지만 곧 끝날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많이 걸린 프로젝트였는데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저번 나의 고백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기로 했다. 저기 지연씨, 혹시 저번에 생각하시겠다던 대답은? 그녀는 부끄러운지 땅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네, 좋아요.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끄러운지 귀가 빨개지고 있었다. 나는 대답을 듣고 조금 멍해 있다가 정신이 팍 들었다. 아, 네. 네? 뭐라고 하셨죠? 좋다고요. 저도 명훈 씨랑 사귀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뜰 듯이 기뻤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지은씨. 정말 고마워요. 부끄럽네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세상에, 죄송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나는 잡았던 그녀의 손을 살포시 놓았다. 대신 정식으로 다시 고백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때 명훈 씨에게 고백을 하나 할게요. 그러니 명훈 씨께서도 저의 고백에 답을 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대신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네. 명훈 씨의 꿈속은 항상 멋졌는걸요? 이번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벌써부터 설레이는 것 같아요. 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잊지 못할 고백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여긴 나의 꿈속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내게 불가능한 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나의 꿈속을 떠났고 나는 곧바로 꿈에서 깨어났다. 현실에서 눈을 뜬 나는 컴퓨터를 켜고 최고의 풍경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검색을 하던 와중 약혼식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고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 중 한 성당의 이미지를 보았다. 이거다. 이거야. 성스러워 보이면서 아름다운 성당의 이미지에 매료된 나는 열심히 성당의 이미지를 머리에 담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의 옷과 지연 씨의 옷도 출력해보기로 했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건 맞다. 고작 고백이고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처럼 구상한다는 건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약혼식 버금가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싶었고 현실에서는 못하겠지만 고백 장소는 나의 꿈이고 나의 꿈은 내가 조정할 수 있으니 문제는 없었다. 그래, 이걸로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꿈속에서의 나의 능력을. 그치만 현실에서의 나는 마음 한구석으로 항상 걱정하고 있던 것. 나는 꿈에서만 평생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현실에서의 그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 앞에 나서기에 나는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고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다.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여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괴감에 빠져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말만 취업 준비생이지 이제는 사실상 포기하였다. 저번 회사가 마지막 도전이었으니까. 여러 번의 취업 실패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회사에서도 거절당했으니 이제 더는 도전하고 싶지 않았다. 한심하게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계속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어떨 것 같은가. 나처럼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은 의지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미천이 있다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의지는 사라졌고 통장 잔고는 당장 이번 달도 버티기 어렵고.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에게 동아줄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정신이 피폐해지려고 할 때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달이 붉은 빛으로 어두워진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저걸? 살면서 저거를 종종 본 적이 있다. 개교월식이나 달이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다홍색으로 보이던 달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핏빛으로 보이는 달은 처음이었다. 묘한 빛의 시선을 빼앗긴 와중 문득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확인해보니 밤 9시였다. 꿈을 꾸미기 위해선 자야 한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지연씨에게 정식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현실의 나에 대한 자괴감과 불만,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한 불안 등의 감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낙서장이 볼펜을 아무렇게나 휘갈긴 것처럼. 심리적으로 예민해져서 그런 걸까? 오늘따라 시계바늘 소리가 마이크로 소리를 키운 듯 나의 방을 넘어 집 전체에 울리는 것 같이 크게 들렸다. 시계 소리가 저렇게 컸었나? 조금 거슬리는데. 나는 시계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잠에 들려 했지만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신경 거슬리게 잠을 못 자겠잖아. 나는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바닥으로 내던졌고 그로 인해 시계는 망가져 더 이상 소리를 울리지 못했다. 고요해진 나의 방에서 다시 누워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배터리 부족 알람이었다. 마치 시계와 핸드폰이 번갈아가며 내가 잠들기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아이씨,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진짜 나 좀 내버려두란 말이야 좀. 나는 휴대폰을 방 구석으로 던졌고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차피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 망가져도 큰 상관은 없다. 다시 고요해진 방에서 더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나의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나는 꿈에서 눈을 떴다. 자, 시작해보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보았던 성당의 이미지를 출력해내었다.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당의 중앙에서 햇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내부의 빛을 더해주었다. 바닥에는 붉은 벨벳을 깔고 가장자리에는 금색 테두리를 내어 흡사 레드카펫같이 연출하였고 성당의 벽은 대리석으로 연출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성당의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상을 출력해내었다. 마리아상을 기준으로 단을 만들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교회나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들을 빼곡하게 출력하였다. 또 천장에는 천지창조를 출력하여 현실에서 봐도 누구나 감탄할 만한 성당을 만들어내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네. 배경은 다 되었고 이제 남은 건 나와 지연씨의 의상을 출력하는 것뿐이다. 나는 턱시도로 의상을 출력하였고 지연씨의 의상은 하얀색 드레스를 출력하였다. 여왕들이 입을 만한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은은한 미를 느낄 수 있는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출력했다. 좋아, 준비는 모두 마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 나는 분홍색 장미로 만들어진 부케를 출력해내었고 냄새를 맡으면 달콤한 향기가 날 것만 같았다. 이제 진짜 다 됐다. 엄청 긴장되네. 이미 지은씨는 나의 고백을 받아주었지만 다시 한번 고백을 하려고 하니 긴장이 되는 건 똑같았다. 손에 든 부케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가 나의 꿈에 방문하였다. 저 왔어요, 명은. 이게 다 뭐예요? 오셨군요, 지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연출해낸 풍경을 보고 넋이 나간 듯 보였고 곧 정신을 차리며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하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지은씨, 갑자기 왜 우세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런 곳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정말 멋져요, 명훈씨. 나는 그런 그녀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비록 꿈이지만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녀가 바로 절망으로 떨어진 나를 위해 동아줄을 내려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른 것 같은데요? 이걸 봐주시겠어요? 그녀는 내가 출력해낸 드레스를 보고 눈이 커지더니 기쁘듯 말하였다. 세상에, 너무 이뻐요. 이걸 정말 명훈씨가 전부 다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사실 저 이런 드레스도 처음 입어봐요. 명훈씨를 만난 뒤로 너무 기쁜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드레스를 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내가 출력해준 의상실에 들어갔고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의상실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마치 동화에서 튀어나온 사람인 듯 내가 만든 드레스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하얀 드레스 자락은 잔잔한 파도같이 움직이고 그녀의 몸에 딱 맞게 조절된 드레스의 상반신은 금색 새와 풀 등이 적절히 수놓아져 있어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을 정도의 소매 중앙에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는 멍한 말투로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피식 웃었다. 다 명훈씨가 만든 건데요.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녀를 보며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내 앞에서 멈춰선 그녀를 보고 나는 내 손에 든 부케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저는 지연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랜 시간 꿈에서 만나면서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결국 좋아하는 마음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지연씨랑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나름 나의 멘트에 만족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고 대답이 들렸다. 네, 좋아요, 명훈씨. 나는 다시 한번 기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명훈씨 기억하시죠? 명훈씨가 다시 고백을 하실 때 제가 고백할 게 있다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고백하려는 것일까? 그녀도 나처럼 취업 준비생인 걸까? 아니면 그녀가 아닌 것인가? 저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다른 사람의 꿈에 방문하실 수... 다시 말하자면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알고 있겠죠? 몽인이라는 존재를. 몽인. 어렸을 적 꿈에 대한 괴담을 보고 꿈속에서 거닐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하자 내게 달려들면서 했던 말. 저 녀석은 몽인이 아니었어. 저 녀석을 잡아.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저도 거기서 당신을 붙잡기 위해 달려들던 몽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지만요. 이제 모습을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겠네요. 그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당신이 꿈에서 나간 이후 우리 몽인들은 당신이 다른 애들과 다르게 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꿈을 인지하고 있는 당신을 꿈속에 가둬두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당신의 환심을 사기로 했죠. 우선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을 찾아내어 그 모습으로 생성되고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접촉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그리 의심을 하지 않더군요. 몽인이 꿈에 온 걸 환영한다 말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당신이 어느 수준까지 꿈을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저런 풍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당신이 조작한 꿈을 보며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 당신의 능력의 약점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정신력. 최근 들어 당신이 꿈을 제어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나의 꿈 제어 능력이 낮아졌다고? 설마 그때인가? 며칠 전 나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고 있을 때쯤 그녀는 나에게 강아지를 출력해달라 하였고 나는 알겠다고 하며 강아지를 출력하려고 했지만 여느 때와 달리 강아지를 출력할 수 없었다. 왜 안 되지? 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듯 그녀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왜 그러세요, 명훈씨? 미안해요, 지윤씨. 아무래도 오늘은 강아지를 출력하긴 힘들 것 같아요. 어째서인지 출력이 되지 않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거세요?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거였구나. 힘내세요, 명훈씨. 낙담해 있는 모습은 명훈씨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고마워요, 지연씨. 나는 그날 나의 꿈 제어 정도가 정신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그녀가 알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쯤 그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는 듯 말하였다. 지금 명훈씨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꿈은 무의식이 반영된 거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몽인들은 당신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절망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에 대하여 시험을 계속했던 거구나.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내가 꿈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었다. 왜 그때 그걸 의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를 꿈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끝까지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는군요. 사실 우리 몽인들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당신은 꿈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틀렸어요. 당신들이 꿈속으로 침입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꿈속은 몽인들의 세계입니다. 당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꿈속으로 출입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도 어떻게 당신들이 꿈속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들은 현실에서 아침이 되면 꿈에서 나가더군요. 그래서 당신들이 꿈에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게 환각을 걸어 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끔 만들었지만 드물게 환각이 통하지 않아 꿈을 인지하는 이들은 잡아서 가두기로 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당신에게는 고작일지 몰라도 우리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꿈에서 사람을 때리고 몹쓸 짓을 해도 꿈에서 깨면 끝인 것 같았나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당신들 때문에 다치고 죽었습니다. 꿈이니까 괜찮아. 그게 그들의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꿈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지만 애초에 꿈인 걸 인지하지 못하니 잡을 수도 없었죠. 근데 꿈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그들을 꿈속에 가두고 줄어든 몽인의 수를 채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좌절감이 최고조인 지금이 당신을 꿈속에 가두기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죠. 그것은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애초에 당신은 현실보다 꿈속의 자신이 더 좋죠? 무력한 현실과 달리 꿈속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현실의 사람이었다면 현실의 당신보다는 꿈속의 당신에게 더 관심이 갔을 거예요. 무력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당신도 결국 나의 동화줄인 줄 알았던 당신도 결국은 나를 더 지하로 끌어내리고 있었구나. 나는 의지했던 그녀에 대한 신뢰가 깨지자 마음에 구멍이 뚫린 듯 했고 생기를 잃은 것처럼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내가 만든 풍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햇빛으로 빛나던 스테인드 글라스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나더니 산산이 조각나 색색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햇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깨진 유리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새까맣다 못해 마치 블랙홀에 있는 듯 빛 한 점 찾아보기 어려웠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격하게 흔들리더니 고정대가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했고 성모상은 추락하던 샹들리에와 부딪혀 엄청난 소리에 함께 부서져 하반신만 남긴 채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샹들리에가 추락하며 금이 간 천장은 쩍소리와 함께 큼지막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은 성당의 벽까지 이어져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하였다. 그것은 손을 뻗어 나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의 눈과 나의 눈을 마주보게 하였다. 생기가 없어져 탁해진 나의 눈과는 달리 그곳의 눈은 여태껏 만나면서 보았던 그녀의 눈 중 가장 생기 넘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고작 이런 말로 생기를 잃으시다니 나약하시네요. 맞다. 나는 나약하다. 그것의 말은 나의 마음을 후벼파며 나를 차근차근 깎아내렸고 그런 그것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걱정 마요. 나약한 현실이 아닌 우리처럼 꿈속에 살며 몽인이 되세요. 현실 따위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곳에서 당신이 살 곳은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죠.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와요. 자, 보세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그것은 나의 고개를 돌려 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몽인들을 비추었다. 몽인들은 그때처럼 손을 나에게 뻗고 광기에 찬 눈을 한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로 인해
바닥에 깔린 레드카펫은 짓밟히고 있었다. 싫어. 저들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을 지우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워지지 않았고 그들의 손은 나를 향해 계속해서 뻗쳐오고 있었다. 거부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꿈속의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면 현실의 당신은 형편없죠. 그러니 당신이 좋아하던 나의 모습과 함께 꿈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출력했던 하얀 드레스는 어느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금색으로 수놓아져 있던 새와 풀들은 뼈로 바뀌어 있었으며 분홍색 장미로 만들었던 부케는 검은색 장미로 변해 있었다. 자, 저의 손을 잡고 현실을 버리세요. 나의 눈앞에 그녀의 손이 보였다. 그래, 현실에서 인정 못 받는 나에겐 여기가 안식처야. 더 이상 현실에서 있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그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산산조각난 나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기쁜 듯 나를 안으며 내 귀에 속삭였다. 꿈에 온 걸 환영해요.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꿈에 온 걸 환영했지만 지금의 그녀의 말은 나를 꿈에 가두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았다.